94년도에 부임했을 때 청장님께서 제 앞에 용지 하나를, A4 용지 하나를 들여 미시는데 교수님들이 손으로 반대를 하신, 앞뒤로 사연은 꼭꼭이 쓰셨고 전원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교수님들 친해지신 다음에 왜 서명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여자니까 그랬지 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분들은 여성 동료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이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90년대부터 저희가 가스화 과제를 시작을 해서 그 팀에 합류를 한 게 96년쯤 합류를 해서, 거기서 제가 맡은 부분은 회분의 변화를 보는 거였어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회분이에요. 이제 고체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에 가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완전히 녹여서 흘러내리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용융 슬래그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흐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흘러오면서 그 내부에 있는 내화물, 내화 벽돌을 손상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주로 담당해서 봤습니다. 고체인 석탄을 기체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하는 방식은 산소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완전 연소가 돼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대신 그거보다 부족한 산소를 넣어주면 부분 산화가 돼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석탄 가스화라고 부릅니다. 수소랑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컴바인 사이클도 되고, 그 다음에 혹은 이게 케미칼 플랜트로도 갈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고요. 일단 만들고 나면 이게 우리 화학 공정의 묘미죠.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과 이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우리는 석탄을 깨끗하게 사용을 해서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이제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좋죠. 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대체 에너지도 또 꾸준히 연구가 돼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화석 연료를 깨끗이 사용하는 전문가도 키워야 되고, 또 기술도 늘려야 되고, 우리만의 기술로 해서 이것도 수출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 석탄 팀들은 다 연구를 해왔거든요. 10년, 20년 동안. 저희가 형제가 5이거든요. 엄마, 아버지에서 7 식구가 이민을 갔습니다. 아마 미국 간 시점부터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탔었어요. 저희가 다 자립해서 다녔고, 둘 다 장학금 받아서 벌클리 졸업했고,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좀 주위에서 공대를 가면 어떻겠느냐. 그때 이제 화공과로서 제일 쳐주는 게 위스콘신 대학 뭐 이런 데가 있어서 다 됐는데, 합격은 어머니 아버지가 MIT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MIT를 갔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이 화학공학이 공부하는 것 모두가. 교수가 되면서 한 2, 3년 지나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 이에스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에스 교수님이 이미 멘토링을 시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 멘토링이라는 거를 또 시작을 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건가 라고 해서 저희가 여성과 공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홍익대에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거는, 이제 일단은 필요한 거는 역할 모델이다. 여학생들이 2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어야 되고 5년 후에 내 모습도 그려볼 수 있어야지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부에는 역할 모델을 드리고, 산업체에서 적어도 부장 이상, 이사급 이런 분들을 모셔서 뭔가 큰 그림을 주는 시도를 했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학과별로 찢어져서 최근 졸업생들과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취업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거고, 이제 작년까지도 저희가 했어요. 15회, 16회를 했고, 그 위세 사업단이라는 걸 할 때 내가 봐서는 이거는 충분히 모든 대학이 할 만한 거다 라고 해서 참여대학을 모았고 7개, 8개 대학으로 전파가 됐고요.
여학생들이 이공계에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수학을 못해서도 아니고 뭔가 여학생들한테 지지가 부족하고 좌절시키는 교육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학생들한테 일어나는 효과는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보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지고요. 공학으로 진출해서 성공하겠다는 열망이 부족을 하고 뭐 공학 전공에 대한 애착도 부족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문제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고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학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공학교육 연구를 좀 해보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점점 배우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대 교수님들이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고 더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나가서 워크숍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그 역자 5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논의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5명이 주축이 돼서 교수법 워크숍을 시작을 했고 올해 제 3차를 했고 얼마 전에 신인 교수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거의 한 50명 교육을 했고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회장을 한 거는 제가 14대 회장인데 이제 첫 여성 회장이에요. 여성 회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남녀 공학으로 하는 이제 공학 관련 학회에 첫 여성 회장이 빨리 나와줘야지 다음에도 또 여성 회장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한테 기회가 왔을 때 당연히 그 도전도 받아들였습니다. 공학 교육 쪽에 연구를 하고 싶고 이쪽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학인이나 과학인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것, 여성 공학인의 비저빌리티를 높여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봉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또 가서 봉사를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세상이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뭐 그것만큼은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